안녕하세요. 농버시 대표 김유일입니다. 또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대비를 좀 잘 하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태풍 쏠릭이 농작물에 피해를 안 주고 그냥 지나가야 될 텐데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다 갖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그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그런 마케팅 기법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스토리텔링은 우리 농업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써먹는 분야인데요. 특히 이제 농산물을 소규모로 판매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자기 농산물이 이렇게 좀 이야기로 살아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스토리텔링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업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소상공인을 하시는 분들이나 기타 영업을 하시는 분들 들어보시면은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다음 PPT를 통해서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스토리텔링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의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스토리텔링이 이제 무슨 말이냐 이건데, 이게 상품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소개들을 많이 하죠. 근데 실은 이렇게 상품 그 자체에 대해서만 소개하는 것은 가장 원시적인 자기 상품 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그 상품에 담겨 있는 그 의미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제시함으로써 어떤 몰입과 재미를 불러 일으켜서 감성적인 소통을 한 다음에 물건을 구입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에 자기 이야기를 입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입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기 이야기를 입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손님의 이야기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상품 자체에 대한 그 이야기를 입히는 경우가 있고, 세 가지 경우가 있죠. 자, 하나는 자기의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또 귀농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더니 오늘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 할 수도 있고, 또 고객이 입장에서 그 나를 바라봤을 때 이러이러한 그런 스토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상품에 대해서 상품을 중심으로 이 상품이 탄생하기까지 그런 사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냥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품에 대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주고요. 한번 PPT를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 농업을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나 영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보지요. 상품의 질을 뛰어넘는 가치가 무엇이냐. 원래 옛날에 유명 브랜드 비싼 커피 오고 길거리에서 저렴하게 파는 이제 커피들이 있는데, 길 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맛을 테스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거의 맛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사실. 오히려 길거리 커피가 훨씬 낫다는 의견을 말하기도 하였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와는 별개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비슷한 품질의 싼 커피 대신에 몇 배나 비싼 커피를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점을 찾죠. 이것은 바로 사람이 커피를 선택할 때에는 상품의 질을 뛰어넘는 뭐가 있다 이거죠. 사람이 상품을 선택할 때는 상품의 질을 뛰어넘는 뭐가 있다. 알 수 없는 뭐가 있다. 이게 바로 스토리텔링이에요.
전문점에 가면은 뭔가 품이 있고 그렇게 아름답게 우아하게 마실 수 있겠다는 그런 것도 작용을 하겠지만, 이게 품질 가지고 전문점을 가는 건 아니거든요. 싼 커피도 그 품질이 오히려 길거리 커피를 더 많이 선택했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입혀졌을 때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기준이 이렇게 달라진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의 커피 선택에는 상품의 질을 뛰어넘는 중요한 뭔가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이죠. 그래서 미래학자 돌프 엔센은 미래의 부를 창조하는 길은 더 이상 상품의 기능에서 나오지 않는다. 꿈과 감성이 지배하는 21세기에는 소비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스토리가 담긴 제품을 구매한다고 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마케팅의 정의는 뭐냐면요, 상품 특성을 객관적인 설명에 그치지 않고 고객이 관심을 가지는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로 풀어나가는 그러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품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제시함으로써 그런 몰입과 재미를 불러일으키는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어떤 의사소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뇌가 만드는 상품에 어떤 이야기를 도입함으로써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는 사람을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사람이 물건을, 원래 마케팅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이제 틀이거든요. 이게 틀인데, 이성이나 머리나 그런 상품 광고, 단순한 상품 광고보다는 어떤 감성이나 어떤 가슴, 그 다음에 가치 부여에 중점을 두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르네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을 보면, 그런 상품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시장가를 갈 때 뭐 그런 경우 있죠. 내가 내 머리를 못 깎는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상품과 구입자 사이에는 반드시 어떤 이야기가 있을 때 훨씬 더 이게 구입하기가 쉽다, 이거죠. 그냥 막바로 소비자한테 직설적으로 이 상품을 구입하세요 하는 것보다 어떤 중간에 어떤 상품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을 때 훨씬 더 상품을 많이 찾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방송사에서 영화 시사회를 하는데 20대 중반 여성 수백 명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입구 양쪽에는 생수병을 놓고 한편에는 김태희가 쌩긋 웃으면서 물 마시는 포스터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영양이 좋은 미네랄 워터라고 붙여놓고 생수 한 병씩을 가져가라고 했답니다. 몇백 명한테. 어느 쪽이 많이 가져갔을까요? 압도적으로 김태희 쪽 생수를 많이 가져갔다고 합니다. 같은 생수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상품 구매의 메커니즘이 누군가의 중개자, 즉 김태희라는 매개체, 일종의 스토리텔링이죠. 스토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한번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품을 구매할 때 그런 상품이 있다면은 어떤 스토리와 합쳐져 가지고 어떤 그 상품에 대한 그 차별화되고 가치가 훨씬 특별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한번 잠깐 볼까요? 사람의 의사결정에는 이성보다 감성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싸니까 이걸 선택하고, 이게 품질이 좋으니까 이거를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러나 품질이 큰 차이가 안 났을 때는 거의 인간의 사고의 95%가 무의식중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나머지 5%도 이 구입하는 이유를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이거죠. 네, 아까 물처럼.
그렇게 중개자가 있을 때 훨씬 더 내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이건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그래서 우리 익산지역에도 로컬푸드의 판매를 많이 하시고 또 소농들이 600명이나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 상품에 대해서 왜 내 상품은 안 팔리면 다시 가져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스토리텔링 기법을 도입해서 간단하게라도 어떤 내 얼굴 사진을 든다든지 거기다가 내가 이 농산물이 나오기까지 스토리를 간략하게 좀 집어넣는다면 훨씬 더 매출액이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 제안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스토리텔링 마케팅의 이제 이해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은 대부분의 상품은 저가에 구매하면서도 몇 가지 사치품을 위해 기꺼이 거액을 지불하는 이제 소비 형태가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디지털 상품 스토리가 또 유행입니다. 이것은 이제 블로그를 말하는 건데, 일종의 유식한 말로는 디지털 상품 스토리라고 하는데, 블로그를 이용해 가지고 익산 친환경 에덴 농장 그 홍 대표라고 할게요. 과일 농장은 연간 5,000명의 체험객들을 방문하여 사과 직거래 하는데, 거의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를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디지털 상품 스토리도 배워서 실천을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스토리텔링의 효능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의 효능. 내 상품과 소비자를 잇는 다리를 뭐라겠죠? 스토리라겠죠. 그 스토리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1차 소통을 넘어서 내 상품을 연상시키는 그런 감성적인 가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스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혹시 여러분 그 에비앙 스토리라고 아시나요? 네, 그 알프스 계곡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어떤 귀족이 어떤 불치병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미네랄 성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불치병이 나왔는데, 그 마을 분들이, 원래는 마을 기업이죠, 일종의. 조그만하게 물 좀 이렇게 판매하고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었죠, 원래는. 근데 이제 이 귀족이, 돈 많은 귀족이 거기서 이제 불치병이 나왔다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생수로 만들어서 팔았거든요. 근데 그 귀족에 관한 스토리를 이야기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바로 일종의 생수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스토리텔링 기법을 도입한 거죠. 지금 세계적인 그런 물 판매 회사가 됐잖아요. 에비앙 스토리, 에비앙 워터 회사는 정말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이겁니다. 바로 아폴소 에비앙 네뱅이라는 마을에 눈 녹은 물을 먹은 어떤 귀족이 불치병이 나왔는데 이 속에 미네랄 등 성분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가지고 생명수가 탄.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는 잘 모릅니다. 사실 누군가는 물 먹고 좋아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2만 원에서 몇십만 원까지 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정말 소비자를 무장해제시키고 구전 마케팅으로 세계적인 물 회사가 됐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홍보도 인어공주, 마치 인어처럼 돼 있네요. 이 물속에서 이게 동영상도 있는데, 인어공주가 물을 먹으면서 물속에서 헤엄치는 이런 모습들은 광고로 쓰고 있는데,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이런 것도 어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마케팅 기법으로 그 캐치프레이즈를 맛일수록 젊어진다, 컨셉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입고 있는 옷에 이와 같이 그 애기 그림을 넣어가지고 마치 이 물을 먹으면은 애기처럼 젊어진다는 그런 컨셉으로 홍보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물을 먹으면은 자기가 젊어질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마케팅 기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림이라는 것은 굉장히 머릿속에 오래 남는 기법이거든요. 근데 저걸 보고 나도 저 물을 먹으면 저렇게 애기가 되는구나 해서 그 물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애기를 통해서 또한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하는 거죠. 이 물이 좋다 단순히 하는 것보다 애기라는 그런 그림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에비앙에서는. 그리고 그 에비앙 생수병 보십시오. 이와 같이 병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병들이 아닙니다. 그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그런 다양한 도자기 모양의 병도 있고,
또 이런 병들이 들어가면 병값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물값이 뭐 2만원, 3만원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사먹는다고 합니다. 에비앙 생수병 디자인이 참 특이하죠. 또 이런 뭐 아플수 산맥을 그렇게 본을 따가지고 이렇게 병을 알프스 산맥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서 또 물병 만들어서 비싸게 팔기도 하고, 또 이런 패션의 어떤 물병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정말 마케팅 기법을 하나의 그런 물병을 통해서도 하고, 아까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고, 다양한 기법으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꼭 이야기만 입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림을 입히기도 하고, 동영상을 입히기도 하고, 또 물병의 모양을 통해서 입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마케팅의 귀재라고 볼 수 있죠, 에비앙이. 그래서 아마 알프스 산을 연상시키는 그런 2007년도 에비앙 물병 이런 거는 엄청 비싸게 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많은 분들은 이런 걸 또 사먹죠, 물을. 대단하죠, 그래도.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단순히 뭐 글로 쓰는 스토리텔링도 있지만은 이와 같이 그런 그림을 통한 스토리텔링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잠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뭐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니고, 이게 베스킨 라빈스라는 그런 아이스크림을 31일 동안 다르게 만들겠다. 이것도 하나의 단순한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이것도 그 베스킨과 라빈스가 이렇게 둘이 이제 하나의 친구입니다.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들이 원래 이제 군대에서 이제 사회 나가면은 우리 같이 한번 동업을 해보자.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기존의 아이스크림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쓴 거죠. 우리는 날마다 맛이 틀린, 조금씩 틀린 그런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31일 데이, 30일 데이. 31일 동안 다 맛이 다르다 이거죠. 이런 컨셉으로 아이스크림을 만든 결과 이것도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가 될 정도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토리텔링 이야기 속에서 6화 원칙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거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자,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6화 원칙을 반드시 그 이야기 속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거죠. 거기다가 우리가 계속 뭐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서 약간의 위기와 결말이 나오게 만들면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6화 원칙이 나온 다음에 여기 있죠. 제가 한번 지어본 겁니다. 지난번에 회사 입사 시험을 보기 위하여 온갖 준비를 다 끝내고 서울 도봉구에 있는 회사로 가고 있는데 달려가다가 그만 넘어져 다리를 크게 다쳤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손을 내밀며 회사보다 병원부터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해 쳐다보니 바로 유재석이었다. 반갑게 인사하고 병원까지 데려다 주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다. 유재석 편. 어떤 유재석에 대한 홍보를 하는 그런 스토리텔링 같은데, 그래서 우리 그 대표님들께서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직접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한번 메모를 한번 해 보시겠어요? 자, 물고기, 언니, 자전거, 쌀통, 화장품. 이렇게 자기 농장에 중요한 것, 자기 소상공인이면 자기가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품을 중심으로 키워드를 한번 뽑아봅니다. 중요하게 가장 많이 써먹는 단어를 키워드라고 하죠. 키워드를 작성한 다음에 이제 서로 연관성이 없을 것처럼 느껴지죠. 이게 물고기, 언니, 자전거, 쌀통 이것 가지고 아까 6화 원칙에 의해서 말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언제가 나와야 되겠죠? 지난 여름에. 자, 서울 방화동에 있는 둘째 언니네 집에 갔더니 언제 어디서 나왔죠? 무엇을? 어항 속의 물고기가 너무 아름답게 보여 부러웠다. 저녁을 먹고 나서 형부와 함께 자전거를 탄 후 저녁 식사를 하였다. 응? 집에 돌아가려고 일어섰더니 언니가 쌀통에 쌀이 떨어졌다고 한다. 왜? 부모님께 한가마 보내라고. 그렇게 이제 언니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고 있죠. 인사하고 돌아서니 언니가
손에 뭘 쥐어준다. 보니 태평양 화장품 세트다. 언니 부부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런 식으로 이 자기에 관련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어떤 그 이야기를 한번 지어보는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이러한 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지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말보로 담배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첫자만 딴 거예요. Man always remember love because of romance over. 이게 무슨 말인지만 남자는 항상 사랑을 기억한다 이거죠. 왜? 로맨스의 추억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로맨스 추억이라는 건 뭐냐면 말부로 담배가 나오기 전에 스토리텔링을 이제 우리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어떤 그 아주 부잣집 아들이 고학 그런 식모를 뒀답니다. 식모가 아니라 그 과외교사. 근데 과외교사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 공부하는 학생이 그 과외교사를 사랑하게 된 거죠. 너무 좋아해가지고 둘이 이제 공부 하나는 가르치는 선생이고 하나는 이제 이렇게 학생인데 대학생인데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뭐 이렇게 자기가 결혼한다고 이제 부모님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기까지 온 거죠. 근데 그 부모님이 너무 반대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우리 그런 그 과외교사의 지위는 굉장히 낮았답니다. 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식모 같은 그런 과외교사하고 네가 결혼하냐. 우리 같이 지체 높은 집안에. 그래서 강력히 반대하니까 결국은 결혼을 못하고 둘이 헤어지는데 헤어질 때 담배를 피웠답니다. 그 아들이. 담배를 학생이 피면서 그 여학생이 그 여교사가 과외교사가 이 담배가 다 타들어가면 우리는 헤어지자. 근데 그 당시에는 필터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담배가 빨리 타들어갔답니다. 그래서 담배가 다 타들어가니까 이제 헤어지게 됐죠. 그래서 그 남자가 너무 이제 억울해가지고 담배를 피면서 이제 느낄 거죠. 이거 오래오래 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필터를 개발했답니다. 근데 그 필터를 개발해가지고 백만장자가 된 거예요, 이제 남자가. 그래서 다시 그 여자를 찾은 거예요,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상태에 결혼을 하고. 근데 겨우겨우 찾아서 보니까 달동네에 이렇게 아파서 누워 있더랍니다.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그래도 결혼을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막 구애를 했더니 그러면 오늘 저녁만 말미를 달라. 오늘 저녁 생각해 볼 수 있는 말미만 달라. 그래서 하루 저녁 기다렸더니 다음날 가봤더니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퍼가지고 담배를 다시 피웠겠죠. 그래서 말보로 담배에는 항상 그런 아까 여기 있죠. 남자는 항상 그런 사랑의 추억을 생각한다 이거죠. 왜냐? 그 로맨스의 추억 때문에. 그래서 이거 정말 말보로의 그 스토리텔링은 이걸로 인해서 세계적인 담배 회사가 됐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스토리텔링의 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나오죠. 남자는 항상 흘러간 로맨스 때문에 항상 사랑을 기억한다. 정확한 뜻이에요. 여기 있네. 남자는 항상 흘러간 로맨스 때문에 그 여자의 결혼을 못한 그런 로맨스 때문에 항상 사랑을 기억한다. 이거죠. 첫사랑을 기억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존과 수잔의 이야기네요. 존과 수잔의 애잔한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어떤 담배 스토리텔링에 적용을 하게 된 것이 주요해가지고 정말 이게 세계적인 담배 회사가 됐다는 그런 스토리텔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 7강 농바시 제 7강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유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유익했다면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아직도 좀 더위가 안 가시고 더운데 마지막까지 좀 건강 조심하세요. 네. 고맙고 감사합니다.